카카오 2020에서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세션을 발표하게 된 카카오페이 SRE 팀의 양원석 조엘입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죠. 학교 수업,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온라인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에 대한 활용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서비스들의 장애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3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배 정도의 장애가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의 요청이 증가하면서 일부 서비스에서 준비 부족으로 장애가 이어졌죠. 다른 회사들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페이저듀티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평균 2.2배 장애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쪽이며 11배 증가를 했죠.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서비스 장애라는 것은 고객에게 불편과 실망을 주는 것이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의 시작은 서비스의 중요한 지표를 찾고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하면서 매트릭과 얼럿을 잘 정하는 과정,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다듬어가는 과정, 그리고 매트릭 저장소의 확장성을 확보해가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스케일과 기존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면서 고민하고 배웠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트릭 저장소를 확장 가능한 형태로 바꾸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인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스케일과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소개입니다. 카카오페이 하면 송금, 결제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송금 결제뿐만 아니라 영수증, 청구서, 인증 서비스부터 투자, 자산 관리, 보험, 증권까지 금융의 다양한 분야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마음 놓고 금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고 현재 가입자는 3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2천만 명의 고객이 카카오페이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300여 명의 개발자들이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운영 중인 마이크로 서비스는 100여 개이며 언어나 프레임워크는 주로 자바 코틀린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스칼라, 노드를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이다 보니 IDC에서 주요 서비스들이 운영 중이고 일부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일부 서비스만 물리장비에서 동작 중입니다. 기존 카카오페이 모니터링 환경을 간략하게 그려봤습니다. 로그, 매트릭 분산 트레이싱,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그는 ELK 스택을 활용하고 있고 수집은 파일비츠와 로그스태시를 사용하며 키바나를 통해서 로그 검색과 매트릭 대시보드, 얼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과 트레이싱의 경우는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오는 자바 에이전트를 통해 인스턴스 내부의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소로 전송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내부의 문제와 통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장애 분석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얼럿의 경우는 현재 로그 기반 얼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트리를 활용해서 발생하는 에러 익셉션을 검사하고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사용자의 증가와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기존 방식의 모니터링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보에 의해 발견되는 장애가 증가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구성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문제를 발견하는 부분에 허점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장애 리뷰를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니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로그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트래픽이 증가와 함께 느려진 대시보드로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 매트릭으로만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얼럿에 있어서도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얼럿이 많아지면서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었죠. 얼럿이 원인 기반이다 보니 상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매트릭 수집과 분석에 큰 역할을 하던 네오는 서블릿 관련 정보만 수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들이 넷디나 gRPC, 웹플럭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모니터링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앞으로의 스케일과 복잡도 그리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 환경 구축을 해결책으로 생각했습니다. 매트릭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을 하는 것이 회사 전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매트릭, 얼럿, 대시보드에 대한 가이드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들어가는 피로도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장애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평균 탐지 시간 5분 이내입니다. 5분이면 긴 거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사실 긴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탐지되지 않는 장애 한 건만 발생해도 평균 시간이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목표로 평균 5분을 잡았습니다. 탐지 시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전체 서비스에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서비스의 문제를 매트릭을 통해서 찾아보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 도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다 보면 팀의 모든 사람이 퇴근 후, 주말, 심지어는 자다가도 메신저에 푸시가 울리면 긴장을 하게 되죠. 마음 놓고 금융하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정작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살아간다는 걸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SRE 팀에서 장애를 자동 회피 복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의 비상대기 담당자에게 바로 장애 상황을 연락하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평균 5분 이내의 장애를 탐지 달성하기 위해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을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매트릭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방법은 매트릭과 로그를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상황을 서술 기록하는 것이 로그입니다. 반면에 매트릭은 특정 시점에 서비스의 상태를 측정하고 기록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로그의 경우는 정보로 만들기 위해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서비스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후처리를 위한 계산 비용이 커집니다. 대신 정확한 숫자를 알아내야 하는 경우와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로그가 적절합니다. 매트릭은 숫자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후처리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계산을 통해서 트렌드 분석에 사용됩니다. 매트릭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레이블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레이블이지만 레이블을 통해 메소드와 상태 등의 정보를 추가로 넣을 수 있죠. 이를 통해 하나의 매트릭을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레이블이 너무 많아지면 수집 서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도 특정 서비스에서 레이턴시 히스토그램을 적용하면서 200만 개의 레이블을 추가하게 되었고 덕분에 프로메테우스의 스크랩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서 전체 모니터링에 영향을 주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카디널리티 문제라고 하는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매트릭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 환경으로 전환을 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케일과 복잡도가 심해지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매트릭이 쉬운 저장과 빠른 계산을 활용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미리 탐지하여 장애를 보다 빠르게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매트릭을 수집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시스템 입장의 매트릭으로 고객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 담당자들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알게 되고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서비스에서 모든 것이 정상이지만 전체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입장의 매트릭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의 매트릭을 뽑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입장의 매트릭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의 매트릭을 뽑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하죠. 시스템 입장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 입장의 매트릭은 무엇일까요? 넷플릭스의 예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플레이백 버튼의 요청을 매트릭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플레이백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런 사례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점점 복잡하게 얽혀가는 상황에서 도메인마다 필요한 매트릭을 찾고 수집해야 한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희도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 매트릭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수집해야 한다라고 다시 묻는다면 저의 추천은 R&D 방법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트릭 수집을 위해서 서비스 개발팀들과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SLO, SLI에 대해 워크샵도 진행해 봤고 페어로 매트릭을 뽑는 작업도 진행해 봤습니다. 한정된 리소스 속에서 욕심만 많아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더 어려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R&D 방법론을 시도했고 지금까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D 방법론이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청수, 시간당 에러 숫자, 각 요청에 걸리는 시간 분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콜 요청에 대해서 시간당 요청 숫자, 시간당 에러 숫자, 시간 분포를 표현합니다. 컨트롤러 단이 아니라 도메인 단에서 이와 같이 매트릭을 추가했고 이것을 기본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만으로 장애를 찾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적용을 시작으로 개발팀에게 매트릭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애 리뷰를 통해 관련된 매트릭을 추가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매트릭인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리뷰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매트릭을 잘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애를 분석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에 빠르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처음에는 공통의 대시보드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팀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서비스 전용 대시보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내용도 팀마다 차이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100여 개의 서비스가 동작 중인 상황에서 100여 개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대시보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라파나 권한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대시보드를 보기 쉽게 만들어줬더니 각 서비스들에서 원하는 그래프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권한을 열면 실수로 누군가 대시보드를 지울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대시보드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대시보드를 알아서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했고 장애 리뷰 시간이나 다른 회의에서 틈틈이 대시보드를 공유를 해서 더 잘 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는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와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를 따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죠.
개발자 입장의 대시보드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필요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표시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프 하나의 얼럿과 색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의 발생을 빠르게 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얼럿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럿은 도메인의 특성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있기보다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대신에 여러 서비스들의 얼럿을 정하면서 배우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기반으로 얼럿을 만들어야 합니다. 익셉션이 났다고 익셉션 내용을 얼럿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익셉션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보내야 합니다. 얼럿은 행동이 필요한 것들로 해야 합니다. 자원의 부족 상황에서는 스케일 아웃이 필요하고 디펜던시가 있는 서비스의 문제면 다른 담당자를 찾거나 정보를 알려야 하죠. 이런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럿은 에러 레벨과 인포 레벨 분리를 통해 에러 레벨의 경우는 무조건 연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매트릭과 대시보드와 마찬가지로 얼럿 또한 지속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얼럿을 만들게 되는데 너무 많은 얼럿 때문에 결국 보지 않는 얼럿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 사용 대능지와 거짓 경보인지에 대해서 항상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트릭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잘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조각은 모니터링 프로세스입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온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장애 알림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죠. 저희도 모니터링 조직과 온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서비스에서 에러 레벨 얼럿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의 온콜 담당자와 모니터링 조직으로 연락이 가게 되죠. 서비스의 온콜 담당자는 문제를 확인하고 처리를 진행하고 모니터링 담당자는 필요한 정보 전달과 상황 전파,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서비스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을 담당하죠. 프로세스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실전에 들어가 보면 항상 뭔가 빠져 있거나 실수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세스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팀과 함께 하기도 하고 모니터링 조직만으로 하기도 하죠. 모의 훈련의 목적은 모니터링 조직이 프로세스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부분과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개발자들에게 장애가 나면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을 저장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매트릭 저장소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파이트나 인플럭스 DB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푸시 방식의 매트릭 저장소는 사용자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중앙의 서비스가 스케일 아웃, 업 하는 과정에서 운영 비용의 증가가 너무 심하다는 판단을 했고 확장에 용이한 풀 방식인 프로메테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물리장비와 쿠버네티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디스커버리 부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확장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앞으로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매트릭 수집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첫 번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타겟의 증가와 함께 수집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어느 순간 수집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이는 매트릭 누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모니터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이런 상황을 위한 클러스터링 기능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늘어나는 타겟들 때문에 괴로운 상황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컴퓨터 공학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파티셔닝을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메테우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존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 파티셔닝을 적용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각 존마다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하고 해당 프로메테우스에서 존에 있는 타겟들의 매트릭을 수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에서 지원하는 페더레이션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참고로 프로메테우스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페더레이션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 서버 사이에 계층을 두고 트리 형태로 페더레이션을 구성하는 방식이며, 다른 한 가지는 동일한 레벨의 프로메테우스 서버 사이에 페더레이션을 구성하는 크로스 서비스 방식입니다. 저희는 하이어라키 방식을 사용해서 타겟이 많아지는 경우에 수집에서 생기는 부하를 분산하도록 처리했습니다. 부하는 분산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HA 구성입니다.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의 체계에서 매트릭 저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탐으로 인해 전체 개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에서 가용성을 확보하듯이 로드 밸런서와 추가 서버를 두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추가 프로메테우스는 기존 프로메테우스와 동일하게 매트릭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특성상 시간에 따라서 다른 매트릭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매트릭을 가져오게 된다면 두 대의 프로메테우스는 서로 다른 매트릭이 저장되게 되고, 그래파나에서 리로드할 때마다 다른 그래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에서 스티키 세션을 사용한다거나 액티브 스탠바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에 타노스라는 프로젝트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좋은 모니터링 시스템이긴 하지만 확장성 부족과 가용성 부족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노스 등의 오픈소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하이어라키 페더레이션과 비슷합니다. 여러 프로메테우스 서버로부터 매트릭을 조합해서 타노스에서 전체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데이터의 저장도 로컬 스토리지가 아닌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게 하고, 기간에 있어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타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타노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는 가용성 문제를 잘 해결해 줍니다. 여러 프로메테우스의 지표를 하나의 인스턴스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으며,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수집된 매트릭의 중복 또는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HA를 위해서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로컬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타노스는 핫 데이터는 메모리와 디스크에 저장하고 콜드 데이터는 외부 스토리지를 활용하게 해서 기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능 이슈 때문에 내부의 캐시를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롤업을 사용해서 더 넓은 시간 레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타노스의 장점으로는 사용자 측면, 즉 그래파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측면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래파나 주소만 바꾸게 되면 사용자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매력 중의 하나였습니다. 타노스는 외부 스토리지로 AWS S3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합니다. 카카오페이 주요 서비스들이 IDC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타노스의 스토리지로 IDC에서 사용 가능한 오픈스택 스위프트를 활용하는 방안과 민IO를 활용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내부에 오픈스택 스위프트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1차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대안으로는 민IO를 쿠버네티스 환경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성능의 이슈보다는 운영 비용 관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능적으로 두 개 모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은 2020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모니터링에 부족했던 매트릭 부분을 확충하고 매트릭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메신저만으로 이루어지던 의사소통 채널의 경우도 온콜 서비스, 모니터링 조직을 추가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의 서비스에 매트릭 수집과 대시보드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으며 결제, 머니, 계정, 인증서와 같은 중요 서비스에는 얼럿과 온콜 프로세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목표로 잡았던 전체 서비스 평균 탐지 시간 5분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트릭 기반 모니터링이 적용된 서비스의 경우는 1.4분 내로 탐지가 되고 있으며 담당자가 응답할 때까지 3분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는 점점 늘어나고 관계는 복잡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전파되면서 큰 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오늘 세션에서는 매트릭을 활용해서 옵저버빌리티를 높여가는 저희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매트릭을 잘 정하기 위해서는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수집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좋은 RED 방법론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트릭, 얼럿, 대시보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리뷰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확장 가능한 매트릭 저장소 구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프로메테우스, 타노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각 서비스의 크기에 맞는 저장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에서 했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신뢰성 문제를 만나게 되면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저희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SRE 팀에서는 오늘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장애 탐지를 위한 환경 구축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장애를 찾아내거나 서비스의 복잡도를 풀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